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회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제7대 대통령 취임에 앞서 김종필 씨를 국무총리에 임명하고 포스터 보시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자면 67년도에 나왔던 국회의원 선거의 슬로건인데요. 박 대통령 일하도록 밀어주자라고 하는 게 선거 포스터예요. 16년 만에 대통령을 직접 뽑게 된 국민들이 크게 호응을 보임에 따라서 유 사장은 갈수록 그 열기가 뜨겁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 꿈나무 김광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대지 최항순입니다. 이번 주의 뉴스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됐었던 사항 중에 하나가 김종필 전 총리의 훈장 수여와 관련한 이야기였었던 것 같은데요. 김종필 총리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다뤄보고 또 그분의 행적들 그리고 훈장 수여와 관련한 이야기들 같이 우리가 수어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은 김종필 전 총리라고 하는 분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김 시대의 한 사람, 그리고 요즘에 또 인터넷에서 박지원 의원이 인터넷에 올렸던 내용 같은 거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박지원 의원이 썼던 페이스북의 글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읽어보면 사실은 칭찬인지 욕인지 조금 애매한 지점들이 있긴 해요.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예, 저도 그 글 읽어보고 나서 되게 많이 웃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정치대로가 없었거든요. 해방 후에 많았고 박정희 시절이 많았거든요. 그때 내가 소상태로 당하고 그랬던 거란 말이에요. 사실 그때 그 영상을 보면서도 저분 진짜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라고 한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병문안 안 와도 됩니다라고 사양하고 있었던 시절에 부득불 내가 가겠노라 라고 해서는 병문안 가셔서 이것도 사실 문병인지 아니면 뭔가 장난을 치고 노리려고 가셨는지 모를 정도의 어법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죠. 그래서 삼김 시대의 한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또 두 분의 두 김은 대통령까지 지내셨고 훨씬 더 큰 업적을 얻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양김 시대가 있었던 것이고 김종필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삼김 시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희 세대만 해도 또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기도 했었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기도 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기도 하겠습니다만 혹시 또 젊은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요즘 말 줄이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삼김하면 삼각김밥을 말하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혼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삼각김밥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김밥이 검정색이잖아요. 검은 김에 이렇게 말아서 만드는 게 김밥이기 때문에 검정색 이렇게 많은 모양 하면은 김밥이라는 소리 합니다. 김밥. 예. 삼각김밥은 삼각김밥, 삼각김밥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쉽네요. 삼각, 검은, 김밥, 많은 것. 제 이름을 처음에 말씀드릴 때마다 수학 꿈나무 김광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첫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이게 꿈나무를 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수아 이름으로 검은 남자예요. 그래서 검다라고 할 때 이 검은과 사람을 상징하는 남자라고 해서 제 이름을 검은 남자라고 김광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그는 만약 5.16 등을 뺄 수만 있다면 가장 멋진 정치인이셨습니다. 이한동 전 국무총리께서 이분과 관련한 추도사를 하셨는데요. 그 추도사에 35세에 혁명을 했다 이런 단어를 활용하셨던데 저는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고인에 대한 예우를 한다고 할지라도
5.16이 더 이상 혁명이란 단어로 활용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고 이미 우리 사회 안에서 확정되어 있는 역사적 진실인 것인데 추도사에 다시 한번 그 표현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대한으로 예우를 한다고 할지라도 박지원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5.16이라고 하는 표현 정도로만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갖게 되기도 합니다. 이분이 구선 의원까지 하셨거든요. 국회의원을 무려 9번을 하셨는데 그동안에 국무총리도 하셨고 또 국정원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중앙정보부장도 하셨고 거의 40년 가까이를 국회의원으로서 하셨던 분이시니까 직업이 국회의원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본인에게는 대통령 빼고는 다 해본 가장 성공한 정치인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추앙받을 만한 정치적 이력인가 앞으로 우리도 이런 정치를 꼭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은 반문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종필 총리를 상징하는 말 중에 이제 이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마다 2인자의 길을 가시는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진짜 감탄인지 아니면 평생 2인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놀리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박지원 당시의 문화부 장관이 탄핵이 상정됐을 때 그게 부결됐었는데 그때 김종필 의원이 찾아와서 부결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박 장관 건강하세요. 미운 사람 죽는 걸 보고 나중에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그대로 생각해 보면 아마 김종필 총리는 두 분 대통령보다 더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자기가 좀 성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웃음 지으셨을 수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평가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기도 합니다. 포스터 보시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자면 67년도에 나왔던 국회의원 선거의 슬로건인데요. 박 대통령 일하도록 밀어주자라고 하는 게 선거 포스터예요. 요즘도 우리 선거 시계 보면 현수막이나 이런 곳에서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이 일하도록 국회의원을 뽑아달라고 하는 것을 선거 벽보에 쓴다라는 거 조금 특이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선거, 78년도 선거를 보면 공화당 다시 밀어 쉬지 말고 전진하자. 그러니까 결국 계속적으로 정치를 하는 이력이 박정희 정권과 함께 왔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13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출마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87년 민주항쟁이 있었던 그 시기에 벌어졌던 선거에도 출마를 하셨고요. 88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항상 지역구가 충남 부여셨는데요. 한국의 희망, 역시 선거법부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여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충남의 맹주로 자리매김하셨는데 결국은 삼김시대라고 하는 게 그 정치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역사적 유산으로 보면 지역구도를 좀 고착화시킨 것 중에 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모습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14대 선거에도 민주자유당 후보로 기호 1번, 당시 집권당이었겠지요. 후보로 나오셨기도 했고 또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5천년 가난 몰아내고 조국 근대화 이룩한 의회 민주주의의 수호자다 이런 슬로건. 많은 분들이 김종필 하면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더 의회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속내로 보자면 이분이 2인자로만 살아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등만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절대 1등을 할 수 없는 분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어떻게든 당선될 수 있는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지 이분이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내각제를 말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훨씬 더 옳을 것 같습니다.
한 인물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건 주위의 관계자들이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국민 개개인이 또 다양한 시선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가 공식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요. 그중에 국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는 평가의 방법 중에 하나가 훈장을 수여하는 것, 서훈을 드리는 것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연 김종필 전 총리라고 하는 분이 개별 개개인이나 혹은 특정한 지지자라고 하는 분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국가가 공식적으로 평가할 만한 어떤 위치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러 논쟁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를 평가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공이 있고 과가 있으니 그 둘을 적절하게 평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공이라고 하는 것과 과라고 하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의 산술적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감산했을 때 플러스가 더 높으면 인정하고 마이너스가 더 크면 무시하고 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개인들이 평가하는 것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하나하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어떤 것을 평가한다 라고 할 때는 이후의 세대에게 이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살아왔으니 여러분도 이러한 길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평가, 이후에 대한민국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도 이런 선택을 하시면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훈장을 드리는 것인데 과연 김종필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반문이 있는 거죠. 이번 발인식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추도사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한 분이 나카소네 전 일본 총리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나카소네라고 하는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가? 라고 하는 의아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올해가 딱 100세가 되신다고 합니다. 아직 생존해 계시고 아드님이 이제 오셨는데 일본은 대부분 정치를 좀 세습하는 측면이 많아서 그 나카소네 수상의 아드님도 지금 참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한 분이시고 실제로 한일의원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에 만들어서 회장을 하셨고 오랜 기간 이 관계를 맺어오는 일들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시선에서 보면 한일 관계를 풀 때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것이 풀어진 것인가? 아니면 일본의 관점에서 풀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의아점이 생기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1965년도에 맺었던 한일 협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맺어졌을 때 여러분들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을 텐데요. 사실 그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했던 협정이 1965년도의 한일관계협약입니다. 그것에서 위안부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정리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긴 했었는데 물론 국제법상 정부가 그것을 동의할 수 있고 결정지을 수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무효화되고 이후에 계속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과연 김종필 전 총리가 양국의 수교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일본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 피해자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나 이해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당시 일화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내가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이 협정을 맺어서 차관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으로도 유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 합의를 맺는데 독도가 문제가 된다면 독도를 폭파하는 것도 좋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저희가 시사 수어 교실인데 오늘은 수어를 좀 많이 못 배워본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래도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필 총리 얘기를 하면서 배워볼 만한 수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민주도 들어가 있고 자유당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순서만 바뀌어서 민주공화당이었는지 신민주공화당인지 뭐 민주자유당인지 이것만 계속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 단어인데 유일하게 하나 우리가 안 배웠던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공화당 이거 어떻게 씁니까? 네, 공화당은요. 그 공자를 한자로 공정. 김광진 최양순의 시사수어 교실 벌써 6번째 시간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좀 도와주실 일이 있습니다. 이 방송이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공유하기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